경험이 없어서 네가 잘 모르는 거야.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엄마 말 들어서 잘못된 거 있니? 안녕하세요. 닥터 전미경입니다. 얼마 전에 가스라이팅 부모 유형에 대한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요. 그 영상에 부모 자식 간에 갈라치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댓글이 하나 달렸습니다. 지금 여기서 답변을 드리자면 평균적인 범위 이쪽 저쪽에 속하는 부모가 아니고 가스라이팅을 일삼는 이기적인 부모일 경우에는 갈라치기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갈라치기를 못하기 때문에 현재 내 인생이 행복하지 않고 미래에 또한 불행하게 살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갈라치기라는 것은 부모와 정서적, 물리적 거리두기부터 완벽한 손절까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부모와 거리두기를 해야 할지는 부모의 가스라이팅 정도와 나의 대응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왜 가스라이팅 부모로부터 거리두기를 열심히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가스라이팅 부모로부터 손절하는 경우는 여러 연예인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장윤정 씨가 가족과 손절했고요. 김혜수 씨 또한 가족과 손절했습니다. 배우 한소희 씨 또한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친엄마가 지인 채무에 대해서 변제할 생각이 없다라고 명확히 공식적으로 선긋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박수홍 씨도 가족과 손절했죠. 박수홍 씨는 형님네 부모가 박수홍 씨 몰래 생명보험을 8개나 들어놨다고 합니다. 이런 연예인 부모들은 자식을 돈 벌어다 주는 ATM 기계로 아는 거죠. 벌어다 주는 돈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과한 욕심을 부리다 보니 참다 못한 연예인분들이 가족을 손절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연예인분들께 우리는 잘했다, 죄책감 가질 거 없다, 진작에 손절했어야 된다 이런 응원을 보냅니다. 실은 우리 주변에도 자식을 정서적으로나 혹은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부모들은 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연예인들은 버는 돈이 많다 보니 경제적인 착취를 당하는 경우가 많고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정서적인 착취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서 더 은밀하고 더 오래 지속이 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억압과 통제 속에 나도 모르게 빠져들게 되고 가스라이팅의 늪에서 헤어나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가스라이팅 부모와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가스라이팅 부모를 가지게 되면 인간은 부정정서의 전문가가 됩니다. 그 부정정서라는 것은 우울감, 불안감, 분노, 여러 가지 감정으로 다채롭습니다. 가스라이팅 부모한테는 뭘 잘했다고 칭찬을 듣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잘하는 건 당연한 거고 못할 경우에 야단을 맞고 핀잔을 듣게 되죠. 그러니 자녀들은 만사에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엄마의 입맛에 맞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늘 항상 엄마의 눈치를 살피게 됩니다. 이렇게 만사 불안에 떨게 되는 거죠. 머리가 굵어지면서는 어느 순간 부모에 대한 분노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성인이 되면서는 필연적으로 부모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갈 대학이나 내가 갈 학과 결정이나 배우자 선택이나 여러 가지 부모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동안 너한테 투자한 돈 다 내놔라. 네 멋대로 살 것 같으면 앞으로 유학비용 안 대주겠다. 이런 식으로 자식에게 막말과 협박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내 인생인데 왜 부모 멋대로 좌지우지 하려 드냐고 분노를 표출하게 되겠죠. 살면서 우울감이라든가 불안감이라든가 분노 같은 단어와 친해지게 되면서 뿌듯함이라든가 행복함이라든가 만족감이라든가 이런 단어는 전혀 모르게 됩니다. 행복하다는 감정이 뭐야? 먹는 거야? 눈에 바르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긍정정서와 부정정서를 적절하게 익히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부정정서의 전문가가 된다. 어찌 될까요? 인생이 행복하지 않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신만의 경계를 지킬 줄 모르게 됩니다. 인간은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바운더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바운더리는 신체적인, 정신적인 것을 모두 얘기합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제 아들이 2학년 때인가 학교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엄마, 누가 내 소중한 부위를 만지게 되면은 싫어요,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배웠어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나의 경계를 지키는 방법을 학교로부터도 배우기도 하고요. 부모로부터도 배우게 됩니다. 물론 어릴 적에는 부모하고 자식 간의 바운더리라는 게 딱히 없어요. 자식이 커가게 되면서 점점 이 바운더리가 분리가 되고 자식이 독립과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가스라이팅 부모들은 자식의 독립과 성장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만사 자식을 간섭하고 통제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고요. 자식을 넘어서 자식의 배우자까지 간섭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나이가 들었는데도 여전히 마마 보이고 마마 거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만사 엄마통인 사람들이죠. 제3자 눈으로 보면은 아니 뭐 이런 것까지 엄마한테 물어보고 허락을 받나 싶은데 본인들은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몰라요. 성인이 되어도 어떤 부분에서는 미성숙한 어른아이로 남아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타 가정을 들여다보면서 흔히 말하는 현타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쉽게는 결혼하게 됐는데 내 배우자의 가족은 우리 가족 같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 선을 지키면서 예의와 존중을 하는 집안이거든요. 그런 순간에 확 깨달음이 오게 되죠. 아, 우리 집안이 정상이 아니었구나. 세 번째 이유입니다. 내가 내린 선택과 결정에 자신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동안 부모가 결정해준 삶을 살았거든요. 과외도 엄마가 알아서 어레인지 해주고 가야 할 대학과 학과까지 엄마가 결정해줍니다. 내가 어느 회사에 입사해야 되는지 그것도 엄마랑 의논하죠. 심지어 결혼식에 입을 웨딩드레스까지 엄마 뜻에 따르는 경우도 봤습니다. 이렇게 사는 이유가 어릴 때부터 본인이 한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엄마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경험이 없어서 네가 잘 모르는 거야.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엄마 말 들어서 잘못된 거 있니? 내가 내 인생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책임을 져 나가고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하게 되면서 인간은 성숙하게 됩니다. 가스라이팅 부모 밑에 자란 자식들은 이런 경험이 없는 거죠. 제 환자분 중에 어떤 한 분은 어떤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 오게 되면은 엄마라면 어떤 결정을 내릴까? 자동적으로 일이 생각하게 된다고 말씀하신 분 계셨습니다. 매사 일이 살다 보면 스스로의 선택에 자기 확신이 없게 되겠죠? 살면서 나를 위해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엄마의 욕망과 허영을 위해 사는 인생이었던 거죠. 내 인생이 아닌 엄마의 대리 인생 혹은 엄마의 도구 인생으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네 번째 이유입니다. 비교에 익숙한 사람이 됩니다. 가스라이팅을 하는 부모들이 가장 잘하는 행동입니다. 바로 남들과의 비교질입니다. 엄마 친구 아들 서울대 들어갔네. 엄마 친구 딸 사법고시 패스해서 이번에 판검사 됐네. 엄마 친구 아들 이번 환갑에 유럽 여행 보내줬네. 엄마 친구 딸 시집 잘 가서 시댁에서 강남에 30평짜리 아파트 사줬네. 이렇게 우리 엄마는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합니다. 비교를 하긴 하는데 꼭 잘난 사람들이랑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자식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자존감이 낮아지겠죠. 내가 엄마 눈에 안 차는 못난 자식이라는 셀프 컨셉을 가지게 되잖아요. 가스라이팅 부모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나보다 잘났나 못났나 끊임없이 평가질을 하면서 비교를 하고 줄 세우라는 사람들입니다. 자식들 간에도 비교를 하죠. 공부 잘하는 큰아들은 내가 이뻐하는 게 당연해. 공부 못하는 둘째 딸은 당연히 구박받아야지 하는 거죠. 심지어 딸이 결혼을 잘해갖고 좋은 남편이랑 살고 있는 것도 질투하는 경우 봤어요. 너는 누구 서방이 잘해주잖니? 나는 능력 없고 무심한 니네 아빠 만나서 이리 고생하면서 결혼생활 하잖아. 아이고 이놈이 내 팔자야. 그러니까 딸인 너는 나에게 두세 배를 잘해야 돼. 뭐 이런 식인 거죠. 자기 자식의 삶과 자기의 삶까지 비교하는 사람들이 가스라이팅 부모들입니다. 일이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부모의 사고방식을 내가 답습하게 되죠. 내가 나로서 온전히 존재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과 끊임없이 잘났나 못났나 비교하는 삶을 나도 모르게 살게 됩니다.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남들은 잘 모르는 스페셜한 감정 하나를 어린 시절부터 배우게 됩니다. 바로 죄책감입니다. 가스라이팅 부모들은
부모 뜻에 안 따를 경우 자식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죄책감을 시전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바로 이게 단골 레퍼토리죠? 네가 나를 모른 척하면 수면제 먹고 콱 죽어버릴 거야. 이런 하드코어 버전도 있습니다. 대놓고 하는 경우 말고 은근슬쩍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누구야가 집안의 가장 역할을 잘해줘서 엄마인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하는 거죠. 얼핏 들으면 덕담 같은데 덕담 아닙니다. 어머니, 집안의 가장은 엄마 아빠가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식은 평생 부모가 돌봐줘야 되는 존재입니다. 이런 식의 말을 듣고 자란 자식들은 부모와 거리를 둔다는 것에 엄청난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식을 나중에 뭐 대가를 바라고 키우는 건 아니잖아요. 부모가 최선을 다해서 자식을 사랑하고 책임지고 키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당연한 것을 생색내지 않을 때 자식은 부모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되는 거고요. 그 사랑과 책임을 받은 나는 내 새끼에게 내리사랑으로 전수를 하면서 이렇게 인류는 유지가 되어 온 겁니다. 속담 있죠?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고. 가스라이팅 부모들은 자식이 부모한테 해주는 치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요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당연히 반항하고 독립하려고 하고 거리 두려고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죄책감을 시전해서 자식을 컨트롤하려고 드는 거죠. 6번째 이유입니다. 가스라이팅 부모들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자식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아지게 됩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와 짝을 이루는 단어가 있죠. 바로 가해자가 나르시시스트라는 겁니다. 한국말로 자기애성 인격장애라고 하죠. 자기애성 인격장애는 모든 주변 사람들을 도구로 생각하고 자식 또한 착취의 대상으로 보죠.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고요. 공감 능력 떨어지고 죄책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자기애성 인격장애 환자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진다고 정신의학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회사에 이기적이고 못된 꼰대 김 부장님이 있단 말이에요. 승진 테크를 잘 타서 5년 뒤에 이사로 승진이 된 거예요. 자, 우리 김 부장님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이제껏 살아온 방식과는 다르게 이사님이 된 후에 부하 직원들을 잘 이끌면서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는 김 이사님이 될까요? 더 이기적이고 더 못되고 부하 직원은 성과 가로채고 회사를 위해 뼈를 갈아라라고 요구하는 개꼰대 김사님이 될까요? 후자겠죠. 가스라이팅 부모들이 나이가 들면서 수그러지는 경우가 있긴 해요. 자식이 좀 더 파워를 가지게 된 거죠. 돈도 벌게 되고 부모보다 더 높은 위치에 가고 하게 되면은 부모가 자식한테 수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스라이팅 부모들은 그 권력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거든요. 이렇게 가족 내 권력의 역동에 따른 부모들이 태도를 보이는 거지 부모의 인성이 바뀌어서 가스라이팅을 덜하게 된 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번 영상에서는 가스라이팅 부모와 거리를 두어야 하는 6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우울, 불안, 분노와 같은 부정정서의 전문가가 돼서 행복한 삶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자신의 경계를 지킬 줄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세 번째, 내가 내린 선택과 결정에 자기 확신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네 번째, 항상 남들과 비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다섯 번째, 부모가 자식을 컨트롤하기 위해 사용하는 죄책감이라는 감정을 과하게 알게 되어 인생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가스라이팅 부모들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집니다. 제 외래에 가스라이팅 부모와 손절한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그런 선택을 할 때까지는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고 마음이 힘들었을까 싶어요. 물론 지금도 속마음은 편치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겉으로는 그럭저럭 내 인생을 나쁘지 않게는 살고는 계세요. 반대로 가스라이팅 부모와 엮여서 평생을 가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내 부모가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부모와 거리 두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가스라이팅 부모의
이런저런 요구를 들어주느라 속마음도 불편하고 겉으로도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가스라이팅 시어머니 때문에 고부 갈등이 있어서 와이프랑 이혼하는 경우 봤고요. 가스라이팅 부모의 경제적 책임을 지느냐 평생 결혼도 못하고 등골이 휘는 경우도 봤습니다. 어느 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걸까 심각하게 고민하는 타이밍이 오긴 오는데 역시 부모와 거래두기 못하는 거죠. 그런 자식들의 특징은 부모의 과한 요구 들어주기, 왜 내 인생은 행복하지 않을까 고민하기, 우리 부모는 도대체 왜 저러는 것일까 궁금해하기, 이게 본인의 콘텐츠의 전부인 인생이 됩니다. 매일 유튜브에 찾아보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이라고. 오늘도 찾아보고 내일도 찾아보고 그렇게 사는 거죠. 혹시라도 이기적인 가스라이팅 부모와 손절을 하신 분들이 계시면 스스로 죄책감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손절까지는 아니어도 일정 부분 가스라이팅 부모와 거리에 두기는 꼭 필요합니다. 사람은 곁에 두는 누군가와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이고요. 가스라이팅 부모와 계속 밀접하게 관계를 유지할 경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 주위에서 가스라이팅 부모와 손절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될 경우 함부로 비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와 손절하신 분들은 정말 파란 짝을 잘라내는 기분으로 이러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손절하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가스라이팅 부모를 가진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닥전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